당신이 퀘스트 프로를 안 사면 인생 손해보는 이유. 미키버그님, 요즘 VR 기계는 뭘 사야 해요? 오, VR이라는 걸 어디서 들었어? VR 제품 추천은 예전엔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그런 건 얼마예요? 유키야, 너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어른들은 숫자를 정말 좋아한단다. 어른들은 그 기계를 썼을 때의 느낌은 어떠니? 그 기계의 어떤 점을 좋아하니? 좋은 경험을 가져다주는 컨텐츠는 맞니? 그 기계는 개인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니? 이런 중요한 말을 절대 하지 않아. 그 대신 그 기계는 해상도가 얼마니? 램은 얼마야? 무게는 얼마고? 가격은 얼마니? 그런 것만 물어보지. 그래야만 숫자를 알아야 하면 어른들은 그 기계를 쏙쏙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거야. 만일 어른들에게 보이는 시야가 선명하고 예쁜 색감을 봤어요, 헤일로 차용감도 좋고 라면 어른들은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생각하지 못해. 그들에게는 4,000달러짜리 애플 VR을 썼어요, 1,000달러짜리 퀘스트 프로를 썼어요, 이렇게 말해야만 해. 그러면 그들은 아, 그거 참 멋진 VR이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거야. 반갑습니다, 미키버그입니다. 퀘스트 프로 3개월 실사용 리뷰 들어갑니다. VR 기기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디스플레이 스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페이퍼 스펙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특히 VR처럼 발전 중인 단계의 기술은 성능 지표를 하나만 꼽을 순 없거든요. 뭐 트래킹 능력, 뭐 디스플레이, 렌즈, 컨텐츠, 숫자, PC 연결 호환성,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VR 기계를 단순히 모니터, TV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VR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VR의 매력을 절반만 예상하시는 거거든요. VR의 매력은 시청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여행지를 사진만 보고 경험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VR도 그래요. 1대1 스케일로 준비된 그 모험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탈입니다, VR은. 그걸 단순히 모니터 대신 쓸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좀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피규어로 생각을 해볼까요? 피규어 이게 한 50대 1, 100대 1 정도 비율이겠죠? 이거는 그냥 내 실제 몸 크기보다 작잖아요? 컴퓨터 게임이 그런 거죠. 근데 VR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접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엄청 크게 1대1 비율로 보이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그 현장감, 입체감이 되시나요, 이제? 거기다가 실제로 내가 터치를 해볼 수도 있는 상호작용까지!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아시겠죠? 곧 애플 VR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리뷰를 이제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퀘스트 프로가 발매된 지 몇 개월이 지났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VR의 진심인 실사용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제 감상 위주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1번 하드웨어 성능. 퀘스트2보다 뭐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같은 XR2 칩셋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약간 성능 효율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좀 허용됐거나 아니면 단독 게임 프로그램이 좀 더 나오는 기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단독 그래픽은 한계가 있고 퀘스트2가 2천만 대가 깔렸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뭐 엄청난 그래픽 향상이 있다 그렇진 않아요. 원본 소스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단독 게임들은. 또한 디스플레이 헤르츠가 90Hz인데요. 이건 팬케이크 렌즈의 전력 사용과 발열 등으로 한계를 둔 것 같아요. 퀘스트2는 이제 120Hz까지 되기는 하는데 좀 아쉽죠. 근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퀘스트2를 쓸 때도 스팀 VR, PC VR로 이제 한 다음에 4K 해상도로 돌리면은 이게 RTX 적어도 4090 정도는 돼야지 120프레임이 나와요. 근데 4090 유저가 흔하나요? VR까지 하고 PC도 좋은 유저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4090까지. 그 정도 하드 유저는 드물어요. 한 500만원, 600만원 써야 되잖아요. 저만 해도 퀘스트2부터 퀘스트 프로에 RTX 4080을 쓰는 것만으로도 90프레임 정도 방어하거든요. 그것만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120프레임 렌즈와 90Hz 팬케이크 렌즈, 무조건 팬케이크 렌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눈당 디스플레이 해상도. 일단 업체에서 광고하는 스펙은 좀 더 해상도가 더 커 보이려고 서로 숫자로 이겨보려고 둘 합사해 광고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플스 VR의 2의 해상도는 뭐 4900, 4000 이래서 뭐 4K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면 비교하기 헷갈려지니까 제가 한눈당 해상도를 서로 탁 만들어 놨어요. 좀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정성을 봐서 구독 꼭 부탁드려요. 컨트롤러 트래킹. 퀘스트 프로의 컨트롤러는 수적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인덱스 컨트롤러는 이제 방 구석에 베이스테이션이 필수예요. 그게 이제 컨트롤러를 추적하는 방식이고, 정확히는 빛을 쏘는 방식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룸 설치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방에서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기기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거기서 3단계 더 발전된 형태가 바로
단독 VR 뚝배기에서 추적되도록 만들어진 퀘스트 2 형태였어요. 퀘스트 2의 장점은 등뒤 트래킹이 약점이었는데, 왜냐면 뚝배기에서 카메라가 보이는 데에서만 추적이 되니까요. 등 뒤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었는데, 퀘스트 프로의 장점은 카메라를 무려 하나, 둘, 셋, 세 개나 박아놓음으로써 이 카메라도 단독 추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각각 또 칩셋을 박아놨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 원가 자체가 장난 아닌 거예요. 컨트롤 자체 추적이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등 뒤로 가만히 하고 있을 때도 추적이 가만히 잘 되고요. 원래 퀘스트는 등 뒤로 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끊겼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위치를 자기가 잘 추적해요. 정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만 이론은 그랬는데 이제 실제 사용해보니 처음 절전 모드에서 일어날 때 퀘스트 컨은 그냥 들자마자 바로 딱 뚝배기에 나타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캐프로콘은 한 3초 정도 들면은 한 1, 2, 3 돼야 딱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마 카메라로 자기 위치를 인식하느라 그러겠죠. 처음 절전 모드에서 일어날 때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V53 버전에서 트래킹 기능을 좀 더 빠르게 만든다고 업데이트가 잦아가지고 좀 사소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큰 불편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 주변 하드 게이머들은 모두 퀘스트2에서 퀘스트 프로로 구입하고 아무도 후회 안 하고 반품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매우 만족하니까 게임하느라 이 리뷰를 늦게 만들었겠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데? 퀘스트2와 동일하게 여러 단독 게임과 스팀 VR을 연결해서 좀 더 고화질과 다채로운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트래킹 기능까지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용가가 좀 비싸진 거거든요. 본인 아바타의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핸드 트래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손에 잼 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입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죠? 손가락질, 오른손, 왼손가락, 오른손가락, 손가락도 잘 추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계속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 눈을 보세요. 왼쪽 눈 윙크, 오른쪽 눈 윙크. 제가 지금 현실 헤드셋 안에서도 윙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찡그리는 표정, 놀라는 표정, 이빨리는 표정, 윙크, 오른쪽, 왼쪽, 코 찡글, 입맛, 우에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 핸드 트래킹하고 얼굴까지. 자,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오면 이 카메라 안쪽까지 다가와 버리면 트래킹이 좀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에요. 퀘스트 단독에서 이제 호라이즌 그런 아바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VR 채팅에서 지원한 아바타를 구매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리깅 작업을 다 맞춰 놓으면은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컴퓨터 초보분이 할 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정말 멋있는 작업이긴 해요. 왜냐면 다른 VR 장비들은 페이셜 트래킹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서 막 달아주고 가격도 비싸고 설정도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들 있죠? 이렇게 끼고 있는데 여기 뭐 하나 카메라가 더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이제 버튜버들은 웹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웹캠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캠 있잖아요. 그걸로 트래킹을 하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아이 트래킹이랑 표정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VR 내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컴퓨터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 부분이 정말 일정적이고 한정적이고 그거는 이제 VR이라는 관련이 없는 기술이에요. 자, 퀘스트 프로에 굳이 페이셜 트래킹을 왜 넣었을까요? 아이 트래킹이랑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이제 사람이 의사소통에서 표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정보 전달할 때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는요, 그 단순히 내용보다는 목소리 톤, 이런 손짓, 그리고 눈, 코, 입, 표정 이런 것들에서 이제 80%를 더 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론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페이셜 트래킹을 넣은 것 같긴 한데 원래 페이스북 자체가 소셜로 큰 회사다 보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게이머한테는 순수한 게이머한테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아이 트래킹 하느라 배터리가 좀 빨리 달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이걸 끄면 한 2시간 정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꺼놓고 지내요. 아마 거의 다 꺼놓고 지낼걸요? 차라리 이 기능을 빼고 가격이 저렴해지길 바라며 퀘스트 3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퀘스트 3 나와도 퀘스트 프로를 계속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착용감 자체가 너무 딱 좋아요. 그리고 일단 겉보기도 너무 예쁘고요. 컬러 패스스루 XR. 일부 커뮤니티에서 바이브 XR이나 피코4의 그 단한 패스스루가 더 화질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일부는 맞는 말인데요. 진짜 패스스루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피코 방식이 좀 더 쉬운 길이었음에도 퀘스트 프로가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퀘스트 패스스루는 적외선 흑백 카메라의 정보를 여기 두 개를
각각 렌즈 양안으로 온전하게 3D 입체감으로 받아온 다음에 가운데 있는 컬러 렌즈 있죠? 이걸로 앞에 정보를 가져와서 컬러를 더딥힌 방식이에요. 왜 저기서 흑백이 드냐? 현존 VR 기기들의 CPU 칩셋은 처리 한계라고 보면 돼요. 트래킹 자체가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나 원래 퀘스트 프로의 가운데에 달려있는 이 컬러 렌즈도 4K 렌즈예요. 재밌죠? 피쿠 방식은 이미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고 좀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3D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퀘스트 프로의 패스스루 방식은 화질이 약간 희생됐지만 외부 환경과 내부 렌즈에 비춰지는 모습이 1대1로 일치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완벽한 3D 감각을 유저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입체감, 거리감,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제가 패스스루 켜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면입니다. 거리감과 입체감이 이상했다면 못 탔겠죠? 이에 비해 바이브 XR이나 피코의 패스스루는 입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피코는 패스스루로 내 손을 직접 보면 1대1 스케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탁 커지는 느낌으로 보였어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 여론이 좋지 않자 피드백이 좀 들어갔는지 피코는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3D 영화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손도 덜 커지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순수한 입체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2D 캠 하나에 가운데 있는 캠 하나의 영상을 시야각 차이 있는 척 구성을 한 거고요. 렌즈 외곽 부분이 스케일이 달라지는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서 좀 덜 커 보이게 만든 거예요. 꽤나 노력한 흔적이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퀘스트 프로에 비해서 1대1 스케일은 아닌 거예요. 저걸 끼고 돌아다니다간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리감이 다르니까요. 바이브 X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다른 기기들은 가짜 패스스라고 호평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 견해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메타는 지금까지 꾸준한 업데이트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퀘스트2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있죠. 원래 퀘스트2 컨트롤도 초반에는 트래킹이 안 좋았어요.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엄청난 완전체가 되어버리는 건데, 원래는 프레임도 72프레임에서 멈춰있던 건데 보수적으로 해놨다가 괜찮네 싶어서 이제 120프레임까지 되는 겁니다. 성장형 무슨 그거 마냥. 그렇다면 퀘스트 프로는 고급 모델인데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VR은 사실 AR로 향하기 위한 길목의 기술인데요. 메타와 애플이 꿈꾸는 세상은 이 장면처럼 SF 영화처럼 세상 곳곳이 이렇게 상호작용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이너 리포트 보셨죠? 그러나 그런 거를 이제 단순하게 글라스 안경으로 만들기 위해선 기술력이 현존 과학으로는 난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력 이꼴 성능인데 전력 일꼴 발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도중에 VR이 필수가 된 거고 VR 기능을 베이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VR은 거쳐가는 기술이긴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건 퀘스트 프로로 제가 패스스루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요리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단순한 영상 시청인데요. 정말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상용어 자극이 가능한 XR 세상이 진짜 오는 거죠. SF에서만 보던 바로 그거요.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냉장고 이런데 뭐가 없네? 그럼 바로 이쪽에 광고가 딱 뜨고 허공에 손 누르면 알아서 쿠팡에서 주문이 되는 바로 그 세상이요. 옛날에는 그런 세상 하면 뭐 3, 40년, 100년 후를 예상했잖아요. 지금 이 기술은 다 발전돼 있어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뭐 1, 2년 안에도 사실은 가능한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설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렵긴 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입문자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 하나로 전달해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아니네요. 따로 계속 영상 제작해 나갈게요. 학교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시청자분들 저 설명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시야각, 화질, 스위스팟 VR 기기 추천해달라는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예시 하나 쭉 해드릴게요. 제 주관적 견해를 넣어서 좀 조작해가지고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실제 렌즈샷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진짜 렌즈샷으로 시야각이랑 스위스팟을 재볼까요? 상하는 한 100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퀘스트 프로는 100도였습니다. 퀘스트2도 상하는 100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이제 좌우 시야각을 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 찍었던 퀘스트2는 한 88도 정도로 저한테 보였는데 지금 퀘프로는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110도, 108도, 한 106도, 108도나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팟 측정. 이거는 인게임 녹화보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직접 렌즈샷을 찍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냐면은 무거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스위스팟 측정을 핸드폰에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엄청난 결과입니다. 스위스팟이 거의 끝까지 그냥 다 보여요. 착용감, 실사용, 소감. 퀘스트2에서 퀘스트 프로로 바꾸고 나서 VR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퀘스트 2도 초반은 진짜 엄청난 기기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뭐 인덱스, 바이브, 프로 막 150만원, 200만원에 달하던 VR 기기들의 가격을 모조리 박살내는 걸로 모자라서 성능마저 앞서는 부분이 있었죠. 원래 VR은 주변에 방에 베이스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것도 막 3, 40 한단 말이에요. 다 깨부시고 단독 트래킹이 되는 VR 기기에 원형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더 싸게 만들었어. 100만원, 120만원 했어도 충분히 값어치고 경쟁 있는 가격이었는데 메타가 그거를 진짜 미친듯이 낸 거거든요. 그러나 유일한 단점은 얼굴에 무언가를 뒤집어 써야 한다는 그런 착용감이었는데요. 그래서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VR을 사용하기 위해 다짐, 각오가 없으면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TV나 유튜브로 볼 땐 그냥 틀어놓고 뭐 저녁 먹으면서 휴식하면서 시청이 가능한데 VR은 온전히 그것만 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 같은 몰입도 경험할 때는 그게 좋은데요. 극장 들어간 기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퀘스트2의 프레를 렌즈 수시파 때문에 눈알을 굴리며 보기엔 조금 잘 안 보여서 고개를 돌리면서 봐야 됐어요. 5 프로, 인덱스, 뭐 파이맥스, 그리고 플스 VR2 다 프레를 렌즈예요. 퀘스트 프로는 그걸 완벽하게 개선이 됐어요. 일단 기존 얼굴에 무엇을 뒤집어 쓴다라는 감각보다는 모자를 쓰듯이 그냥 머리에 얹는다, 이게 가능했어.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래서 VR 사용에 부담감이 덜어지고 VR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았고 단순하게 영상을 보는 용도로도 정말 좋아요. 편하게 리그 오브 레전드, 롤 LCK라든지 뭐 아이돌 뮤비 이런 거 한두 개 보고 깔끔하게 놔두기도 가능해졌어요. 자, 시연을 해볼게요. 퀘스트 2 때는 뭔가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주섬주섬 연결되어 있던 충전선을 뽑고 이거를 들고 열고 끼고 스위치판 맞추고 조이고 컨트롤 짚고 뭔가를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단계가 많죠.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요, 전용 충전도기 있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바로 쓰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냥 단 2단계 든다 쓴다, 이게 진짜 그래서 뭔가 영상을 보기도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질을 더 살리고자, 음질을 더 좋게 듣고자 액세서리를 달아놓은 건데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게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놓은 것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탁탁 쓰고 이렇게 한번 써준다. 일체형도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이어폰이나 별도의 헤드폰을 쓴다? 그것도 이제 번거롭거든요. 왜냐면 쓰는 순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주섬주섬 그걸 주워서 귀에 꽂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불편해요. 일창이 무조건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유일한 단점은 이 가볍고 쓰고 벗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기계라 원래는 이 머리끈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중이 이마로 다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부분을 이마가 다 받게 돼 있어요. 이마가 다 받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씩 게임하게 되면은 이마가 진짜 아파요. 계속 누르는 거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스트랩 같은 거, 저는 이제 와사비 헤드스트랩이라는 걸 쓰는데 이런 걸 붙여주면은 정수리로 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엄청 편안한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안 쓴 것 같아져요. 액세서리류가 퀘스트2에서는 거의 필수였잖아요. 뭐 안면 폼을 바꾸느니. 근데 퀘스트 프로에선 절대 필수품인 게 없어요. 그냥 일단 써보시고 이거 불편하네, 이마 아프네, 써보면 돼요. 그때 사면 돼요. 퀘스트2랑 절대 다른 착용감입니다. 꼭 써보세요. 이제 헤드스트랩이랑 렌즈 가이드 정도는 저는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쓰고 있긴 하지만 렌즈 가이드 말고 필수품이 없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 주시면 이제 답글이나 영상으로 또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분량이 너무 거대해지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마지막, 퀘스트2는 VR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훌륭한 금액대의 훌륭한 스탠다드 기기였는데요. 부족한 면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보급형 기기니까요. 그래도 지난 3년간 50만원이라는 정말 훌륭한 가격이었고 그 전에는 200만원짜리를 사도 퀘스트2보다 좋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문자들이 나 싼 거 면전치랑 쓰기 싫어, 무조건 좋은 거 하나 말해봐, 돈 많으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300만원, 400만원짜리를 사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퀘스트보다 좋다고 할 수 없었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는데 퀘스트2도 메타가 적자 봐가며 플랫폼 확대를 위해 뿌린 제품이었기에 50만원짜리가 당시 100만원 기계랑 거의 맞먹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퀘스트2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시야각이나 착용감 등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어요. 그런 분들이 업그레이드 할 만한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서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좋은 VR 기계를 찾을 때 추천할 만한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액세서리 덕지덕지 안 붙여도 되고 정말 좋은 착용감과 좋은 화질과 좋은 시야각, 좋은 호환성을 동시에 가진, 진짜 거의 이게 VR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그 제품이 나왔어요. 퀘스트2는 약간 아쉬웠는데 퀘스트 프로는 정말 이제 이게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이 착용감, 이 무게, 물론 더 발전을 해야겠죠. 해상도라든지. 이 제품이 220만원일 때는 저도 감히 추천하지 못했는데요. 샀다가 저도 이건 좀 너무 비싼데 해서 다시 되팔았죠. 할인데 150만원인 지금은 VR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한번 구매해보세요. 왜냐면은 메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면은 무료 배송해주고요, 한 달 사용 후 단순 변심에도 무료 반품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미친 조건 아니에요. 네이버나 11번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거는 뭐 다 그냥 보따리상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공홈에서 신청해서 사놓고 그냥 돈 2, 3만원, 5만원 더 붙여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메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세요.
관세 같은 건 따로 없고요. 139만원이고 거기에 이제 뭐 카드 수수료 조금 더해서 한 155만원? 그 정도 나올 건데 무조건 외우세요. 에이스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메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